이란의 수도 테헤란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이란 핵심 시설을 타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조금 전 이란과의 중대 전투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37년 절대 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중동의 지각이 뒤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의 시선은 뜻밖의 나라로 향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왜 이 전쟁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중국은 이란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 직접 교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국 지도부는 깊은 밤부터 새벽까지 내부 토론을 이어가며 신중하게 입장을 계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도를 한번 펼쳐봐야 합니다. 페르시아만 그 끝자락에 폭이 겨우 7km 남짓한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좁디좁은 물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물동량의 약 20%가 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5분의 1이 이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3분의 1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확인한 수치입니다. 중국 경제를 살아 숨쉬게 하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이란의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미 이 해협에서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해협 공식 항로의 폭은 각 방향으로 겨우 이 헬이 약 7.4km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순간 국제에너지 가격은 폭발적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유가 $100 돌파는 이미 시장에서 공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이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의 근간을 흔드는 타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란을 단순한 석유 공급구로 보지 않습니다. 이란은 중국이 공들여 구축해온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항하는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2023년에 이란의 상하이 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블릭스 확대 과정에서도 이란의 참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맞서 대안적 타자, 협력 틀을 만들려는 시진핑의 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란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이 어렵게 쌓아온 반미 연대의 핵심 축이 흔들립니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대폭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도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중동의 정치 지형은 물론 중국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즉각 강하게 미국을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중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무려 10찬이아리간 동안 중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외신 보도를 인용해 사실관계만 전달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은 철저히 자제했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의 태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넘게 공들여 관계를 쌓아온 우방국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공습에 사망했는데 거의 하루 동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석가들이 지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 재확인 효과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데 이어 이란마저 공격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목격하며 중국이 미국의 실제 군사 영향력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가 이스라엘에 대기하고 있고 항모 전단이 이란 해협을 장악하는 장면을 중국은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신중 모드로 전환하게 만든 요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중 관계 관리입니다. 오는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란 문제로 미중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시진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까지 산적한 현안들 앞에서 이란 하나 때문에 트럼프와 전면 대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교적 공간 확보 전략입니다. 중국은 조용히 있음으로써 중재자 혹은 협상 중개자의 역할을 노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을 규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쟁이 확산될 경우 외교적 역할을 자임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강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다 중국은 결국 14시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외교수장 왕이가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와 통화하는 형식을 빌렸습니다. 왕이는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란을 공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외교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살해한 것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검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규탄하되 수위를 조절하는 절묘한 균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중동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중국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확전 경로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란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무장단체들로 구성된 저항의 축이 존재합니다. 이란이 공격받는 순간 이 세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국제분쟁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국장은 이란의 경우 저비용 단기적 군사 옵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돌은 전면전과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최대 2000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이 이스라엘, 걸프, 6개국, 그리고 미군 기지를 사정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전문가는 이란이 분쟁을 신속히 확전시켜 여러 전선으로 불안정을 확산시키고 비용과 고통을 광범위하게 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자국 영공을 미국 공격 작전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전쟁은 이미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이 중국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충돌이 격화되면 국제 유가는 폭등합니다. 중국 제조업의 생산 원가가 치솟습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이미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 이것은 설상가상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운항을 중단하고 에미레이트 항공이 비상공지를 냈습니다. 이미 세계 물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에 또 다른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란 공습의 명분이 핵무기 개발이었지만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군사용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물증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핵무장 임박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BBC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선택한 전쟁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이란은 극심한 경제 위기, 내부 시위 탄압의 후유증, 지난해 여름 22일 전쟁으로 훼손된 방어체계 등 복합적 약점을 노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 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기회로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의 시간이 손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이란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줍니다. 공습만으로 정권이 붕괴된 전례는 없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대규모 지상 침공으로 축출됐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나토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전복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국가 붕괴와 내전, 수천 명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리비아는 지금도 실패 국가입니다. 이란은 더욱 복잡합니다. 이란 정권은 거의 반세기 동안 이념과 부패, 그리고 필요할 때는 무자비한 폭력을 결합해 작동하는 복잡한 정치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올해 초 이란 정권은 시위대에 사살 명령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망명 정부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란이 단기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긴 전쟁의 수렁에 빠집니다. 중국 관영 소셜미디어가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 더 큰 이란의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비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또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이 이란에 군사적 지원을 했는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제공한 기술과 부품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성능을 높였다면 이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간접 충돌이라는 성격도 띠게 됩니다. 미국 전직 해군 제독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능력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방어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소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이란과의 열이틀 전쟁에서 미국은 사드 미사일 재고의 4분의 1을 소진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서며 전쟁은 이미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다시 선박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라크 친이란 무장단체들이 순교작전을 예고했습니다. 이 모든 전선이 동시에 열리면 국제 물류와 에너지 공급망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겉으로는 절제된 외교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동요를 겪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게 이란에 가지 말고 현지에 있는 중국인은 조속히 철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 주권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자국민은 서둘러 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전쟁이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시장, 글로벌 공급망, 지정학적 세력 균형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물길이 있고 그 물길의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에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이 걸려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매우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란을 강하게 지지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란을 버리면 반미 연대가 흔들립니다. 침묵을 유지하면 전략적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중국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총성이 울리는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베이징의 집무실에서 조용하지만 깊은 고통 속에서 중동에서 불이 타오를 때 그 연기는 반드시 중국 하늘 위로도 올라갑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